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영상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현재 시각이 장중이에요. 장중에 오후 1시 55분, 2시가 좀 안 되는 이제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야 오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전 두산의 시간이 좀 오고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지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좀 힘내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두산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좀 풀어드릴 거고, 이제 좀 현재 섹터 흐름도 보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원전으로 갈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투자 판단에 대한 정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수급 자체는 안 좋죠. 장중에도 보면은 일단은 현재 보이는 게 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매도를 찍히고, 잠정치를 보더라도 전부 다 이제 팔고 있어요. 팔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키움 창구를 한번 봐야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데 키움 창구에서는 계속 사준다. 그러면은 일단 개인이 매물을 다 이제 받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좋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어땠죠? 장 초반에 거의 조선 기자재들이 막 날뛰었죠. HJ 중공업이 시장 주도주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다 보니까 HJ 중공업이 확 튀어주고, 그 다음에 후속주로 갔던 게 세진중공업, 요게 HJ 중공업이 밀리는 그 순간에서 이제 요게 좀 치고 갔던 그런 흐름이죠. 요거 말씀드린 이유가 굉장히 섹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세진이 검색 순위에 보면 세진, HJ 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오늘 좀 새롭게 보였던 종목이에요. 한라 IMS, 하나오션. 요거 말고도 오늘 좀 소형주들 조선 기자재들이 좀 보였는데, 이렇게 조선 기자재들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는 조선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이 좀 왔다라고 좀 판단되는 그런 흔적들이에요. 보통 이제 대장주로 치고 간 이후에 후속주들이 이제 치고 따라와 주는 건데,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제 소형주들이 이제 특징주나 어떤 기사를 내보내면서 뭐 관련 부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나오면서 아마 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면은 섹터의 단기 고점일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조선주를 좀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순리입니다. 시장의 순리. 시장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다. 조선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결국 섹터에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뭐가 있죠? 선물 옵션 만기일.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새로 판을 짜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물 옵션,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선물은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마다 끝납니다. 만기가 도래하고요. 옵션은 매달 만기가 돌아오죠. 요거는 둘째 주 목요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이 동시 만기일인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생인지 만기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다시 잡죠.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기 때문에 이때 이제 판이 다시 짜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현물에 대해서는 좀 하방을 잡았던 것 같아요. 하방 포지션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고, 그게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왜냐면 최근에 좀 기사들이 계속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기사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SM과 관련해서 오늘도 좀 좋은 기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밀린다라는 거는 좀 파생 시장 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이 어느 정도 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고점을 이제 찍었죠. 조선 기자재 쪽의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섹터가 조금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이제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꼬리가 이제 달리는 모습들이 보이죠. 오늘 이제 한라 IMS가 새롭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이 다양하게 좀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두산이 결국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 이평선 60일선, 60일선과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을 하는 구간에 왔다. 그래서 이제 6만 원 이제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되면은 이제 중기 이평선까지 수렴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하는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좀 주말에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죠. 자, 요거는 좀 악의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계약이 사실상 무기한이라고 좀 나왔는데, 앞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최초 나왔을 때 그때의 내용이랑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협의 없으면 5년씩 자동 연장이라는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노예 계약이 무기한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미 시장에 한번 충격이 앞전에 왔었다 보니까 이게 뭐 두산과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뭐 크게 충격은 없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이제 금요일 이제 야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유스케일 파워가 또 이제 하락을 했어요. 지분 매각에 대한 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유스케일 파워도 하락을 함과 동시에 두산도 같이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요거에 대한 영향도 사실 없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두산은 이 기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무기한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두산 입장에서는 상관없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든 한수원이 수주를 하든 두산은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죠. 그냥 미국 전체 원전 그런 회사들이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결국 한수원을 손을 잡든 두산의 손을 잡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두산은 다이렉트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한수원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어느 유수 기업들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셔서 앞전에 있던 그 충격에 비해서는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요거는 9월 8일 오늘이죠. 12시 반쯤에 나온 기사인데 한전 원전 건설해달라. 이제 미국이 한전에 요청을 한 거죠. 미국 정부가 한국전력 자국의 원전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국도 지금 급합니다. 미국도 급한데 이런 걸로 뭐 되니 안 되니라고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은 늘 말하지만 1979년 이후 원전을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손을 잡아야 되겠죠. 누군가의 손을. 첫 번째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원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 건 맞는데 최근에 이제 핀란드에 이제 원전을 지으면서 공기가 엄청 딜레이 됐죠. 그래서 신뢰도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프랑스는 조금 보류. 그러면 2번, 3번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부적으로도 원전이 최근에는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원전 좀 위험하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좀 퇴보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3번과 4번은 중국, 러시아 같이 갈 일이 없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5번은 우리나라 한국인데 한국은 좀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랍에미리트, UAE에 원전을 4개 동시다발적으로 좀 시공을 했었는데 이게 딱 공기를 맞췄어요. 최초 계약한 그 일정대로 모두 완료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약속을 잘 지켰다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도 약속을 못 지켰는데 한국 너네는 잘 지킨다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의 해외 원전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또 유스케일 파워가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정말 SMR의 이제 시대가 오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이제 SMR 계약 수주라고 이제 기사 타이틀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죠. 테네시밸리 남국, 미국 남동부 7개 주에 6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스케일 파워의 SMR을 수주하기로 했다. 여기서 이제 6기가와트에 대한 감이 이제 대형 원전의 24개에 달하는 물량이다. 아까 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의 착공을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근데 이거는 대형 원전이 24개에 달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유스케일 파워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미 MOU 체결이 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게도 분명히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SMR은 지구상에 단 한 개도 지금 상용화된 곳이 없어요. 상용화된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산업이고 2차 전지랑 좀 비교해 보시면 답 나오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제 거품기가 왔던 그 시기. 그래서 아직도 시작을 안 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네, 황정화 의원, 한국형 SMR 시장 공략 가능하도록 특별 신속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이기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밀어주는 거죠. 우리 K 원전 키워야 돼.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 SMR이죠. 플러스 정부의 정책, 이것까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결국 두산을 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까지도 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NN 트럼프 에이펙 방한 준비 중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원자력 협의도 논의. 방한을 하게 되면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좀 기대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에이펙 이제 경주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제 생겼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일정 매매로도 좀 접근이 가능해요. 일정 매매로. 일정이 언제냐면 10월 31일.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일정 매매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언제 좀 진입을 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좀 타점을 잡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 트레이딩 좀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010 2809 2561로 숫자 이제 숫자로 남기시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산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좀 신규 타점 이제 일정 매매로 이제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010 2809에 2561이라고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좀 매매 타점도 같이 좀 공유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이거 앞전에 이제 8월 20일 날 웨스팅하우스 이제 노이즈가 한창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좀 안내해 드렸던 저희 구독자분들인데요. 신규 타점 이제 매수가 54,000원 부근이라고 좀 정확하게 좀 안내해 드렸고 그게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도 좀 같이 남겨 드렸어요. 텔레그램 링크 남겨 드린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또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시적인 관점 혹은 다양한 섹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이 영상에서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텔레방에서는 이 원자력만 다루진 않겠죠. 뭐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다뤄드릴 거고요. 조선 관련해서도 좀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조선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 타점도 좀 안내를 해드렸고 9월 달에는 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 9월 말을 기점으로 또 이제 일정 매매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필연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죠. 호텔 플러스 카지노. 여기 이제 화장품도 좀 섞여 있는데 화장품은 그 전에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이유로 엄청 갔다 현재 조정받는 구간이라 화장품은 저는 좀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카지노 관련해서 좀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이제 9월 이제 17일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FOMC가 있죠. 이때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증시도 좀 따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토탈 패키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것도 한번 여기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좀 하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이때 또 트럼프가 김정은 관련 언급을 할 확률이 높겠죠. 김정은에 관한 북한 관련 대북 테마도 일정 매매 이제 편승이 될 수 있죠. 최근에 에너빌리티 말고 이제 요거는 이제 대북 테마도 일정이 생겼기 때문에 잠깐만 체크를 해보자면 아난티가 참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죠. 근데 이게 신용률이 엄청 높죠. 9.2%. 여러분들 이거 신용이 개인 신용을 말하는 겁니다. 뭐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쓰는 신용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개인이 여기에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필연적으로 떨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요거 딱 어느 정도 좀 신용 물량이 한 5%에서 6% 되는 구간이 온다라면은 한번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요거 말고도 아난티는 이제 리조트 관련이고 좋은 사람들 JST나 일신석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성공단 테마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죠. 그 때문에 요거 관련 좀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김정은이 오면은 이제 더 난리가 나겠지만 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일정을 기점으로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오니 안 오니 온다 안 온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급등락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일정 매매로 접근하시면 너무나도 좋다. 아니 일정이 10월 30일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일정 매매를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상당히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두산 에너빌리티 좀 지루한 구간이긴 한데 좀 다양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더 좋은 뉴스 호재거리가 좀 있어야지 결국 올라갈 것 같고 이번 달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파생이 이제 만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두산이 이제 좀 메인 섹터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또 선물도 있어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핫한 게 이제 마운자로죠. 이 마운자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원래는 이제 위고비가 가장 핫했던 그런 비만 치료제였죠. 이제 후속으로 이제 마운자루가 출시가 됐고, 마운자루가 이제 가격은 싼데 효과는 더 좋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위고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가 줄고, 마운자루는 현재 성결제 아니면 구경도 힘들어라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비만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가 돈이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공통점이 뭐죠? 주사형으로 약물을 주입한다라는 거죠. 주사형으로 이제 약물을 넣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셀프로 하셔야 돼요. 셀프로 주사를 놔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이 살짝 있다. 그래서 현재 2세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경구용으로 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알약 형태로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주사형보다는 확실히 알약 형태가 더 편리하고 간편하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이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사형인데도 지금 계속해서 좀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이 비만 치료제가. 근데 경구용으로 나온다면, 경구용으로 개발이 완료된다면 시장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미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600%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이제 비만 치료제 경구용에서는 이제 1등이라고 보셔도 대장 역할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임상 관련해서 발표를 좀 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왔고, 펩트론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저가가 85,000원 기준으로 최대 260%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저점 대비 생각을 하시게 되면 1000%가 넘게 갔어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이슈몰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해당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발표가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일부 공개된 게 한 달 기준 약 6.9%의 평균 감량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최대치 같은 경우에는 1.9%, 1.9%의 감량, 거의 12%의 체중 감량이 한 달 동안 있었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어요. 굉장히 효과가 크죠. 경구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가 크다라는 거,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되면 분명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뭐냐? 바로 공식 임상 발표가 이제 곧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아주 꿀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정 매매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가장 편리한 매매예요.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분명히 이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차트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21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최고가 8만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과 하락이 있었죠. 최저 만원까지 하락을 했다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90% 가까운 하락률이 있었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차트에서 이 장기 이평선으로 위로 올라타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 하락을 멈추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횡보하는 구간도 보시게 되면은 24년도부터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 형님들이 매집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인을 한 번에 돌파를 해줬죠. 한 번에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을 다시 한번 터뜨렸어요. 앞전에는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재료의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재료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죽어버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몰이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요 저항 구간을 한 번에 돌파했다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맞습니다. 우리 세력 형님들이 준비가 됐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원하는 물량을 못 모았으면은 여기서 정이 걸렸을 거예요. 요 구간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으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겠죠. 하지만 돌파해서 지지를 해주고 요 라인 위에서 이제 놀고 있다라는 건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이미 준비가 된 종목이다. 게다가 일정이 이제 재료인데, 사실 단기적으로만 보셔도 45,000원까지 일정에 관련해서는 무리 없이 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45,000원까지만 보셔도 약 한 80%, 일정으로만 이제 80%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고 좀 판단하고요. 그 다음 저항이 6만원이죠. 6만원까지 간다면은 약 150%,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계속해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접근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비만 치료제 좀 가져와 봤고요. 수급도 한번 가볼까요? 수급도 보시게 되면 이미 기간에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연기금과 투신인데, 연기금 투신 외에도 이제 보험, 금융투자, 사모펀드 쌍그리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핫한 종목이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고 있으실 걸로 좀 보여지는데, 종목을 선정하실 때 다양한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꼭 나눕니다. 세 가지가 일단 뭐 차트 중요하죠.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재료가 이제 일정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수급. 물론 수급은 이제 시총이 매우 작은 종목들, 시총이 한 800억 이하의 종목들은 사실 이제 수급이 의미는 없죠. 어차피 스몰캡은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매수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시총이 그래도 5천억이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제 5천억짜리는 이제 스몰캡인데,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 연기금과 투시는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은 연속된 수급이 들어온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해당 비만 치료제 단기 일정만 보셔도 80%좀 수익이 가능한 점 제가 강조드리면서, 요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010-2809-2562로 3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해당 종목 같이 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는 문자 답장을 제가 보내드릴 때 당연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좀 안내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링크에는 좀 다양한 섹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신규 진입하실 때 내가 좀 말씀드렸던 건데, 고가놀이를 하다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면서 그때 신규 진입이 가능할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때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섹터들도 다양하게 다룹니다. 앞으로 일정이 있는 것들이 좀 계속해서 생기죠. 9월 말에 뭐가 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텔, 카지노 이쪽이 부각을 받겠죠. 사실 이미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좋아요. 여기는 단기 일정이 생겼다 보니까 그런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도 좀 풀어드리고, 거시적인 관점, 미국 현지 기준으로 17일 날 뭐가 있죠?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정을 알고 접근하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준비한 요 비만 치료제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